안녕하세요. 홍서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퓨전 360 가이드북 두 번째 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부분은 스케치 모디파이 섹션과 스케치 로얼 섹션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선 스케치 모디파이 섹션을 진행을 할 건데요. 베이직 펑션 창에 스케치 기능을 클릭해서 간단한 스케치 요소를 작성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스케치 필렛이라는 명령어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이제 사각형을 스케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필렛 명령 실행을 위해서 엣지를 선택해서 이렇게 꼭지점 형태를 선택해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동영상을 한번 보고 우리가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퓨전 360의 스케치 필렛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필렛 명령은 이렇게 사각형의 스케치가 있으면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모서리 부분들을 부드럽게 하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퓨전 360에서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는 퓨전 360에서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탑뷰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탑뷰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필렛을 하기 위해서 우선 투포인트 렉탱글로 사각형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한쪽 면이 50 그리고 반대쪽 면도 50인 정사각형을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제 필렛을 해보겠는데요. 필렛 명령어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 한쪽 모서리를 할 때 한쪽 모서리와 그리고 반대쪽 모서리를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이러한 형태로 필렛을 해서 실제로 그 모서리의 반지름, 필렛의 반지름을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자, 20mm로 해서 한쪽 그 면에 대해서 필렛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또 다른 면에 대해서 필렛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필렛을 선택을 하고요. 이번에는 그 모서리를 선택하지 않고 꼭지점, 필렛의 꼭지점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한 번에 필렛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형태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꼭지점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거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필렛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실제로 동영상에 있는 부분들인데요. 우리가 똑같이 한번 간단하게 이거를 따라 그리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길이 50mm인 정사각형 두 개를 그리고요. 반지름이 20짜리인 필렛을 적용하고 37.5, 20짜리인 필렛, 37.5짜리 필렛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사각형을 두 개를 그리기 위해서 그 전에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면을 클릭해서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다음에 이렇게 탑뷰를 일단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두 개를 선택을 하는데요. 여기서 투포인트 렉탱글을 잡아갖고 여기서부터 50짜리 하나를 50, 50짜리 하나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또 50, 50짜리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요. 다음에 이제 필렛을 적용하는데 요 앞쪽에 보면은 반지름 20mm짜리 필렛 적용하는 거하고 37.5짜리 필렛을 적용하는 게 있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보면은 여기 모디파이의 필렛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동영상에서 하고 요게 이제 버전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계속적으로 요 메뉴의 위치들이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퓨전 360이 계속적인 변화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크게 명령어 부분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들을 여러분들이 좀 유연하게 받아들이면 될 겁니다. 필렛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셨듯이 일단은
반지름 20mm인 필렛을 하나 적용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쪽 라인하고 이쪽 라인을 클릭을 해서 반지름이 10mm죠. 그러면은 이렇게 20mm인 필렛을 하나 적용을 하고요. 이렇게 엔터 이렇게 누르면 적용이 됐죠. 자, 다음에 필렛을 또 잡아가지고 이번에는 뭐냐면은 반지름이 37.5mm인 이러한 형태의 필렛을 적용할 건데요. 자, 아까는 이제 양쪽 면을 선택을 했고요. 이번엔 모서리를 가지고 선택을 해서 밀고 들어가는데요. 37.5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수치를 37.5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엔터 이렇게 치면은 37.5짜리 필렛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필렛에 대한 이러한 엑서사이즈를 해봤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트림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러한 형태의 것들이 있을 때 교차된 스케치 요소를 잘라내는 거를 트림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트림 동영상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교차된 스케치 요소를 잘라내는 트림이라는 명령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트림이라는 명령어는 왼쪽과 같이 이렇게 스케치가 된 부분에서 교차된 부분들을 잘라내서 오른쪽 같이 변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퓨전 360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러한 명령어가 수행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퓨전 360에 들어가서 우리는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탑뷰를 선택을 하고요. 탑뷰에서 우리는 이제 교차된 스케치 요소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그 투포인트 렉텅글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는 사각형을 하나 그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라인을 활용해서요. 라인을 활용해 갖고 라인을 교차를 시키는 형태로 이렇게 라인을 그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교차를 하는 형태로 라인 한번 그려볼게요. 라인을 이렇게 교차를 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교차된 스케치 요소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트림이라는 명령을 사용해 가지고 교차된 부분을 한번 잘라내는 그러한 작업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트림이라는 부분들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실제로 잘라낼 수가 있는데요. 이 현재 스케치 요소에 가장 외곽에 있는 부분만 남겨놓고 안쪽에 있는 선은 다 잘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안쪽에 있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자르고요. 다음에 여기에 있는 부분을 자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안쪽 거를 자르고요. 자르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안쪽에 있는 스케치 요소 전체를 잘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거의 다 이제 잘라졌죠. 안쪽 부분이. 예. 자, 트림이라는 명령어는 이렇게 교차된 부분을 자르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명령어입니다. 이상으로 트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트림에 대해서 동영상을 봤고요. 자, 다음에는 이러한 형태로 스케치 모디파이 트림을 엑서사이즈를 해볼 텐데요. 이러한 형태의 집 모양을 한번 좀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집 모양과 창문이 있고 굴뚝이 있는 형태로 만들어서 트림을 적용해서 이렇게 안쪽에 있는 것들을 한번 지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이제 여기서 실행을 하겠는데요. 이걸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놓고요. 트림을 위해서 여기서 우리는 이제 처음에 간단하게 집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형태를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라인을 써 가지고요. 라인을 써서 여기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를 만들고요. 자, 다음에는 여기에 있는 창문을 하나 만들고요.
이렇게 만들고요. 다음에는 굴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굴뚝을 이쪽 안쪽으로 좀 넣어가지고요. 자, 다시 한번요. 굴뚝을 만들 때 여기서 라인을 선택을 하고 여기서 이러한 형태로 굴뚝을 만들었죠.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트림이라고 해서 이 집 모양 겉에 표면만 남겨놓고 굴뚝도 이렇게 표면만 남기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 모디파이에 여기에 있는 요 가위 모양을 선택을 해도 되고요. 아래쪽에 여기 트림을 선택해야 되는데 트림을 선택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가운데에 있는 것들을 좀 지워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음에 이쪽에도 가운데 있는 것들을 지우면은 이렇게 이러한 형태로 이제 굴뚝이 있고 창문이 있는 형태의 집이 완성이 됐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트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익스텐드라고 해서 연장이라는 걸 보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러한 형태를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일 수 있는 이러한 형태가 익스텐드입니다. 자, 이번에도 동영상을 한번 좀 볼게요. 우선. 자, 이번 시간에는 퓨전 360의 익스텐드 명령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익스텐드 명령어는 왼쪽에 있는 이렇게 열려진 형태의 이런 사각형을 갖다가 실제로 선을 연장을 해서 닫혀진 형태로 만들 수 있는 이러한 형태의 명령어입니다. 자, 그럼 퓨전 360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명령어가 실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에서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그 탑뷰를 선택을 해서 스케치에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라인을 활용해 가지고요. 우리가 라인을 활용해서 실제로 열려진 사각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열려진 사각형을 우리가 자, 이런 식으로 열려진 사각형을 하나 만듭니다.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우리는 여기에서 extend라는 명령어를 적용을 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갖다 대면은 이렇게 이제 빨간색의 그 extend 명령어가 그 적용되는 그런 라인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는 마우스 왼쪽 클릭을 누르면은 이렇게 닫혀진 사각형, 열려진 사각형에서 닫혀진 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extend 명령어를 알아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스케치 모디파이 익스텐드를 보는데요. 여기서 정사각형을 만들고 반지름인 이렇게 이러한 형태의 호를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탄젠트 아크도 그려봅니다. 그 다음에 익스텐드 적용해서 이러한 형태로 닫히는 건데요. 첫 번째 거부터 해볼게요. 한 면 30mm, 열린 면 10mm인 정사각형을 그리기죠. 자, 그러면은 퓨전 360을 올리고 여기서 이거를 한 번에 좀 지울게요. 자, 이 상태에서 한 면이 30mm, 열린 면이 10mm인 정사각형을 그리는 거니까 선을 선택을 하고요. 여기서 한 면이 30mm 그리고 자, 이쪽으로 그려볼게요. 30mm 그 다음에 30mm 열린 면이 10mm 인 이러한 정사각형 하나 만들었고요. 자, 다음에 두 번째를 보면은 선 길이가 50mm고 이 선 길이가 50mm고 반지름이 12.5mm인 탄젠트 아크를 그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선 길이가 50mm 일단 선을 먼저 그릴게요. 선 길이가 50mm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탄젠트 아크를 그리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아크에 탄젠트 아크 반지름이 여기서 보면은 15mm 반지름 15mm인 탄젠트 아크를 이렇게 하나 그릴게요. 자, 다음에는 여기서 보면은 반지름 25mm인 270도짜리 홀을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크리에이트에서 여기에서 보면은 아크를 그리는데 반지름이 25mm니까 센터 포인트 아크를 한번 그려보죠. 자, 여기서 센터 포인트 아크를 한번 그려보면은 반지름이 25mm인 이러한 형태로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지고요. 이렇게 이러한 형태로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모디파이에 있는 extend라는 명령을 한번 적용해서 요거를 붙여보면은 이런 식으로 붙이고 이렇게 붙일 수가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붙일 수가 있겠죠. 이러한 형태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extend 스케치 모디파이의 extend 명령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break라는 분할이라는 부분인데요. 원이나 선과 같은 오브젝트를 분할해주는 명령어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갖다가 이러한 선을 갖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를 수도 있고 이 원도 여기서부터 여기하고 이쪽하고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이 선도 이렇게 자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도 동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커브를 2개 이상 분할하는 그 브레이크라는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라는 명령어는 이런 커브나 라인을 2개 이상의 섹션으로 분할을 하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왼쪽에 있는 부분들이 이런 형태로 분할이 되는 형태의 그 명령어 기능입니다. 그러면 퓨전 360을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실제 명령어가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퓨전 360에서 우리는 우선 그 명령어를 적용할 도형 스케치를 하기 위해서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선택을 한 다음에는 여기에다가 우리는 서클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센터 포인트 서클 하나 그리고요. 이렇게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선을 한 2개 정도 그려보겠습니다. 선을 이렇게 그리고요. 다음에 이런 식으로 또 엇갈리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여기에서 이제 브레이크라는 명령어를 우리가 실제로 적용을 해보겠는데 브레이크는 커브나 아니면 라인을 갖다가 2개 이상의 섹션으로 분리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브레이크 명령을 적용해서 이렇게 이쪽을 선택을 하면은 이 원의 선이 이쪽과 이쪽 라인이 분리가 된 거고요. 다음에 이 선 부분도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면은 해당되는 부분을 갖다가 분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분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브레이크 명령어는 실제로 스케치를 분할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브레이크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브레이크 명령어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렇게 이제 스케치 모디파이 브레이크를 통해서 이러한 형태로 해놓고 그 다음에 2개의 선으로 원 가로를 지르기 이렇게 가로 지르기 한 다음에 브레이크 명령 사용해서 원을 4등분하기 요렇게 나눈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반지름 25mm인 원을 우선 그릴게요. 그래서 선택을 하고 반지름이 25mm인 원을 이렇게 그립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인을 선택을 해 가지고요. 그 다음에 원을 가로질러서 이렇게 하나 그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라인을 선택해 가지고 원을 가로질러서
이러한 형태로 그립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브레이크를 선택을 해가지고 요거를 4등분을 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잘라내면은 여기하고 나머지 것들 있죠. 여기도 또 한번 잘라주면은 여기 잘라졌고요. 여기가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도 한번 잘라주면은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나눠졌죠. 자, 이렇게 이제 실습을 하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스케치 스케일인데요. 스케치 대상 오브젝트의 규모나 사이즈를 조정하는 명령어이죠. 그래서 스케치를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걸 사이즈를 크게 하거나 배율로 크게 하거나 작게 할 수가 있는 명령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스케치 스케일도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퓨전 360의 스케치 스케일이라는 명령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케치 스케일은 스케치한 내용의 규모나 아니면 사이즈를 조정하는 그러한 명령어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그 퓨전 360에서 스케치 스케일이라는 명령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누르고 우리는 탑뷰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탑뷰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서클, 센터 포인트 서클을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서클을 하나 그립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요 기존에 그려진 이러한 그 원을 스케일을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스케치 명령어에서 스케치 스케일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엔티티는 스케일을 조정할 그 원을 지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원이 이렇게 선택이 되면은 원 셀렉티드 선택이 되고요. 다음에 포인트를 선택을 하는데요. 포인트는 원의 중심점을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면은 스케일 조정이 가능한데요. 스케일 팩터를 만약에 한 2배 가까이 늘리고 싶으면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늘리면 되고요. 오히려 이제 스케일 팩터를 줄이고 싶으면은 이렇게 줄이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기존에 있는 원을 스케일 팩터 2배로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숫자를 적어서 엔터를 치면은 이렇게 2배로 늘어나는 그러한 그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그 퓨전 360의 스케치 스케일 명령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스케치 스케일 명령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고요. 자, 이번에도 우리가 해보는데요. 반지름 25mm인 원을 그리고 그 다음에 스케일 명령어를 이용해서 원의 반지름이 반으로 줄어든 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퓨전 360에서 반지름이 25mm인 원이니까 여기다가 조금 아래쪽으로 내리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이 25mm인 원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갖다가 모디파이의 스케치 스케일을 활용해 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엔티티를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를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하면 늘어나는 쪽이고요. 우리가 줄이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줄여서 여기를 0.5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반으로 줄일 수가 있죠. 이렇게 스케치 스케일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스케치 스케일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자, 이제 스케치 모디파이 옵셋은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이번 시간은 진행을 하고 스케치 모디파이 옵셋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